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로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3개월 조금 더 지나면 시행이 되겠죠. 곧 공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포된 후로부터 3개월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민식이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처벌 없어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럴 때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면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고요. 어린이가 다쳤을 때 조금만 다쳐도 진단서만 제출되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일주 진단만 나오더라도 최소한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민식이법이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처벌이 무겁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 곳에서 운전자가 무진장 잘못한 경우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조금 잘못한 게 훨씬 더 처벌이 무겁다. 그리고 또 특히 사망사고는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 잘못하고 피해자가 훨씬 더 크게 잘못한 경우에도 운전자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그 직장에서 집행유예가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일 잘해도 운전자가 10% 잘못하고 어린이가 90% 잘못했을 때도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 잘못이 크고 유족과 형사합의되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깎아주면 징역 1년 6월. 그게 최하한입니다. 거기서 집행유예는 가능하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공무원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 끝나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3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그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거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크게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내가 잘못을 하긴 했죠. 조금 잘못했는데 완전히 직장도 잃고 직장 잃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좀 가혹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대여섯 번 올렸어요. 한 6번 정도? 아마 이번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량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윤창호법과 각계 처벌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사고 때 3년 이상 무기잖아요. 그것은 술을 마시고 거의 뭐 고의성에 가까운 거죠. 술을 마시면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운전한다. 그것은 거의 뭐 일부러 사고 낸 건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술 안 마시면 사고 안 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운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민식이법은 그 누구라도 운전자는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수인데 피해자 잘못이 더 큰데 처벌이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0km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에요. 30km 밑으로 가다가도 사고 내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인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물론 이 사고 당사자는 고등학생입니다. 여고생인데요. 만일 체격이 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를 제가 투표해봤습니다. 그 사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블록차 안 빠르죠? 안 빠르고 저 앞에 노란 게 어린이 보호구역 30대 있죠? 어린이 보호 30. 학생들 가다가 아이쿠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의 잘못 있느냐 없느냐 투표를 해봤는데요. 55%는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견해였고요. 45%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결국 절반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어린이가 다 건너가지 않는데 왜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냐. 애들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거보다 더 심한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디까지 조심할 것이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올리면서 제가 더 조심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린이가 나올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정말 운전에 안전하게 운전할 자신 있다라고 할 때는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 들어가고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제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존 PK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생명이 심각한 환자를 이송 중인 119 구급차가 스쿠전에서 아이를 치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인체의 한 부위가 절단된 심각한 환자 이송 시 스쿨존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찰은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 13세 미만이면은 그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그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 자전거가 푸락 달려왔는데 그런데 운전자가 빵이 아닌 한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전거는 제외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용 세발 자전거 또 옆에 보조바퀴 달린 조그만 자전거 그리고 체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보조바퀴에서 조그만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놀이기로 볼 수 있지만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 똑같이 빠르게 달리는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달려오는 그런 초등학교 6학년생 그런 자전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는 어린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차대 보행자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대상을 하고 차대 자전거를 차대차 사고니까 빼는 게 옳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찰청에서 나서서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급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즉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범죄 수사 중인 경찰차.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네 가지. 혈액 공급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방차, 그다음에 구급차는 119 구급차나 대학병원의 구급차나 사설 구급차나 응급 환자를 싣고 긴급한 용도로 그렇게 달릴 때는 다 긴급 자동차죠. 경찰, 범인을 쫓는 경찰차. 자, 이렇게 세 가지 보자고요. 불 끌어가는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경찰차.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 다 지키면은 불 다 타죠. 환자 죽죠. 범인 도망가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속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30km 돼 있더라도 30km 가면 불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 제한은 받지 않아요. 그게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급하게 긴급 출동할 때는. 그리고 또 신호 다 지키면 언제 가요? 급한데. 그리고 길이 엄청 막히면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엥 하면서 내가 빨간불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불 끌어갈 때, 그다음에 구급차 갈 때, 또는 경찰차 출동할 때 긴급자동차 출동하면 다른 차들이 다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귀에다가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크게 들으면은 엥 소리 못 듣고 그냥 가다가 자기 신호만 보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 있어요. 목격 차량인데요. 왼쪽에서 앰뷸런스가 올 겁니다. 119 구급차가요. 저 왼쪽에 구급차 보이죠? 네네. 직접 신호 떨어졌는데 구급차가 다른 차들이 양보하니까 여기서 그냥 달리다가 아이쿠. 네, 이런 사고. 구급차는 지금 신호 지금 빨간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더라도 물론 요 차도 황색불에 멈추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차 빨간불에 가다가 119 구급차예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받습니다. 왜냐? 빨간불에 갈 수도 있고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갈 수도 있죠. 이쪽에 차가 많이 막히면. 그러나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29조에 나오죠. 부득이한 경우 긴급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쪽이 꽉 막히면 이쪽으로 비어있는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 긴급자동차는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무턱대고는 아니고 최사망의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또는 신호를 위반해서 진행할 때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통행해야 된다.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 주는 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고 나면은 신호위반 사고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양보해 줄 때는 가도 되지만 다른 차들이 양보 안 하면 내가 가다 서야 돼. 그래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 다른 차들이 멈춰주면 가잖아요. 그런데 안 멈추는 차들이 있으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그럼 저때 신호위반 사고예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동 중입니다. 경광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네 그냥 지나고요. 어린이 보호구요. 빨간불에 가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량 깡! 이런. 네. 출동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 차가요. 이런 차입니다. 지금 신호위반에 지나가다가 사고 난 차요. 이 차요. 구급대 차. 119 구급대. 빨간불인데도 갈 수도 있고 중앙선 넘어서 갈 수도 있다. 급하니까. 그런데 특히 교통에 유의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신호위반이고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하다. 진짜 이 환자가 죽어간다. 그리고 불이 너무나 크게 났다. 그리고 범인 진짜 아주 중대한 범인을 갖다 추격 중이다. 그런 경우 그러다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처벌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처벌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8조의 2에 그 규정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긴급자동차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리고 경찰차 그 네 가지 긴급자동차가 긴급 출동할 때 그 차의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 급하다, 불가피성,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151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1조는 운전하다가 대물사고 일으킨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긴급 출동하다가 너무 급하게 출동하다가 사고 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줄 수도 있었고요. 형을 깎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크지 않을 때는 뭐 형을 면제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깎아주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는 면제 어려워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면제를 해주겠어요.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형사비가 냈다면 지금은 벌금형이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정한 형. 그 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관,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다 사고 냈을 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만 되면 원만히 형사 합의만 되면 그러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벌금이 없어요. 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징역 3년, 깎아주더라 징역 1년 6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에 의해서 너무나 딱하면 형사합의되면 형을 면제시켜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형의 감면은 못을 박아놨어요. 대물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그게 일반 교통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뺑소니라든가 윤창호법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뺑소니 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윤창호법 당연히 안 되죠. 그 또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되면은 그러면 여기 빠져 있어요. 일반 교통사고여야 돼요. 일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이것도 일반 교통사고예요. 근데 민식이법에 해당되면 그건 특가법입니다. 여기에 특가법이 써 있으면 괜찮은데 특가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가능해요. 어떻게? 도로교통법 158조의 2에 긴급자동차가 급히 출동하다가
불가피하게 너무 급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151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의 1항 또는 특가법 5조의 13. 그게 바로 5조의 13이 민식이법이죠. 거기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면 그러면 만일 긴급 출동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들하고 합의만 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래서 이 법 빨리 개정돼야 돼요. 긴급 자동차 이제 겁이 나서 어떻게 출동하겠어요? 30km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어린이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불이 났어요. 불 끄러 가야 돼요. 근데 불이 나면 애들이 막 이제 집에 가려고 막 이렇게 대피하잖아요. 대피하는데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유의하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여기서 막 뛰네? 그럼 좀 앵앵 하더라. 애들은 그냥 자기가 무서워 막 뛰어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린이 충격해갖고 사망하면 불 끄러 가다가 소방관이 그만둬야 돼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출동해야 되는데, 긴급 출동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불 꺼야 되는데,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다 애들 조심하면서 가다가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 당하고 지금 급해요. 진짜 이거 목숨이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119 구급차가 저기 달려가다가 거기 애가 다쳤으면 거기서 구경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경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애도 있고 또 달려오는 애들도 있고 거길 가다가 앵앵앵앵 삐어삐어 하는데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비켜주면 괜찮은데 비켜서 비켰네. 그리고 가는데 어떤 애가 두둑 들어오면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래 어린이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럼 구급차 운전자 그만둬야 돼요. 또 아주 좀 이런 예를 들면 뭐하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혼비박산하고 애들이 막 도망가고 경찰이 출동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출동하는데 경찰차가 앵앵앵 막 달려오다 삐약삐약 막 붙이고서 달려오잖아요. 그럴 때 초등학교까지 가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 진짜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겠냐 이거죠. 긴급 출동을 해서 빨리 법인을 검거해야 되는데 과연 저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어린이가 운 나쁘게 어린이가 사망하면은 나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급 자동차가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시속 30km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혹시라도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운전자에게 0%가 아니란 운전자가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의 감면도 못 받고요. 법이 개정되면 되겠죠. 직전 고마돼야 되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찰관, 대한민국의 소방관들 그런 거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불 끌어가고 환자 살리러 가고 그리고 범인 검거하려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데 가다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158조의 2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 적용 대상이 교통사고로 대물사고 일으켰거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을 넓게 해석해서 민식이법도 여기 해당된다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요. 엄격하게 하면 여기 없다. 안 된다. 근데 넓게 해석하자. 그것도 교통사고 아니냐. 그리고 긴급출동이니까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피해자가 실이 큰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90% 잘못한 경우 그럴 때는 설령 형사비 되지 않더라도 저거는 공무수행 중이고 전 피해자가 너무 잘못했네. 그런 경우는 형사비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탁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징역형뿐이에요. 오로지 징역형뿐이니까 공탁 걸면 집행유예 겨우 집행유예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지금 도로교통법 158조의 2 형의 감면 면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감경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형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유족하고 형사비가 돼야 됩니다. 유족이 막 진정서서 내면은
판사가 어떻게 형을 면제해 주겠어요? 따라서 예컨대 피해자 잘못이 엄청 큰데 피해자 잘못이 8, 90% 되는데도 그런데도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것과 별도 긴급자동차는 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죠. 그거가 별도로 형사비금을 1억, 2억, 3억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공무원 생활이 20년 남았어요. 그럼 연봉 5천, 6천 하면 10억이 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연금이 더 크죠. 연금을 갖다 뭐 그 가치를 10억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20억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2, 30억. 나이가 40대 갖고 뭐 하겠어요? 나와서 취직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빚을 내갖고 대출 받아갖고 1억, 2억, 3억을 주고 합의를 해야 겨우 형면제가 될까 말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긴급할 때, 긴급 출동할 때, 만약에 사고 나면 이러면 불 못 끄고요, 사람 못 살리고요, 범인 못 잡아요.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이 도로교통법 빨리 개정하세요. 이거 국회에서 하지 말고요, 경찰청에서 빨리 법안 올리세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151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컴마. 그리고 특가법 5조의 13에 다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민식이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민식이법에 3년 이상 내 어린이 보호구에서 조심하지 못해서 3년 이상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벌금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벌금을 상한을 좀 높여서 예컨대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왜냐하면 벌금은 공무원 생활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모 신문사 기자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럼 한 변호사님 너무 형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안은 뭡니까? 근본적인 해결책 뭡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다.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자가 크게 잘못했을 때 지금도 금고 1년, 2년, 3년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 사망했을 때 형사비가 되지 않더라도 겨우 1년이에요. 그리고 형사비 되지 않는데도 공탁 걸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 크게 잘못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근데 이런 경우 피해자 잘못이 없을 때, 피해자 잘못이 거의 없을 때 그럴 때는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죠.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내 잘못이 없는데 저 차가 와서 우리 아들을 갖다가 우리 딸을 죽게 만들었다. 이게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당한 입장을 생각해야죠. 교통사고 저건 전 실수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엄하게 처벌해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은 가서 한 2년, 3년 사는구나, 교도소에서. 그래야 조심해서 운전하죠. 저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요. 물론 운전자가 조금 잘못하고 피해자가 크게 잘못한 경우 이럴 때는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크게 잘못하고 피해자 잘못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잡아 넣어야죠. 불구속으로 재판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실형, 금고 2년, 3년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운전자들이 조심하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운전자들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되고, 그리고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했다가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속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했다가 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도 학교 운동장에서는 마구 뛰어도 돼요. 하지만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 곳,
거기서는 보행자도 내 안전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는 어린이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지금보다 더 철저히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긴급 자동차가 긴급 상황에서 긴급 출동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고 내서 어린이가 사면 어떻게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빨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도로교통법 158조의 2 형의 감면 이 조항에 민식이법도 포함시켜서 너무나 급했을 때 불가피했을 때 그런 사고에는 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